비주류의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2024년 12월) 셋째 주 방송 바로바로 20대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돌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이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네, 저는요 이제 오늘의 주제와 좀 맞닿은 일상을 네.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는 첫 탄핵 발의 때랑 두 번째 탄핵 발의 때 둘 다 집회를 갔다 왔어요. 네. 너무너무 춥고 힘들고 2만 보씩 걸었어요. 2만 보씩이요? 네네. 왜냐면 이제 그 일대가 다 이제 교통이 좀 마비되다 보니까 저 멀리 가서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두 번째 탄핵 시위 때는 아. 국회에서 서강대교를 넘어서 미쳤다. 광흥창을 넘어서 헐. 신촌까지 걸어갔다는 사실. 끝나고 나서. 네네, 끝나고 나서. 미쳤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다. 진짜 좋겠다. 정류장 몇 개를 걸으신 네, 거예요? 그날 네. 진짜 추웠는데. 너무 추웠어요. 음. 무튼 하지만 뭐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왔답니다. 네. 잘하셨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이어서 네. 저도 집회 갔다 온 후기 네.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저도 그 탄핵된 날은 못 갔고 그 전주에 불발된 날 네. 국힘 의원들이 이제 단체로 나간 날 네. 있죠. 네. 그날 갔다 왔는데 친구가 촛불 불 모양 그 가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면 머리에 쓰는 아까 승원스가 쓰는 것처럼. 네네네. 아. 얼굴만 쏙 나오게 어. 그걸 만들어 온 그거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집에서 부직포를 오려가지고 귀엽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머리에 딱 씌우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호치키스 딱 찍어주더라고요. 나올 수 없게. 헐. 네. 그러니까 머리 사이즈에 딱 맞게 네. 만들려고. 아. 그래서 그날 좀 되게 힘든 날이었는데 네. 마음도 또 날씨도 춥고 힘든 날이었는데 네네. 그 이슈 때문에 그 이벤트 때문에 되게 즐겁게 참여했고요. 귀엽다. 뉴스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많이 찍어가시고 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저는 집에 가고 다른 친구들 남아 있는데 네. 한겨레 기사에 네. 나온 거예요. 어. 제일 썸네일로 오. 나와가지고 막 대박. 이름도 실리면서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오. 너무 귀여운 추억이었고 또 음.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네. 네. 코젤 씨 어떻게 좋습니다. 지내셨어요? 저는 시위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네. 요새 드디어 두 분이 즐겁게 보셨던 강철부대 W를 네. 네. 제가 7화까지 정주행 완료했습니다. 네, 드디어. 아직 한 반 정도 남아있지만 네. 재밌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이렌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 패널들 리액션이 진짜 너무 많아서 맞아. 저는 계속 넘기면서 보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도 참 또 멋있는 언니들이 많이 나와서 맞아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강철부대 W 하다가 갑자기 네. 특보가 나왔어요. 하단에. 아. 계엄군 국회 진입 이랬는데 아. 707 분들이 저는 군인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하는 게 동시에 나간 거예요. 맞아. 프레임이 같이 대박. 잡힌 거예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라고 보람 헐. 언니가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었는데 참 네. 그런 모순적이었다. 관련이 또. 그 다음 화에 아마 시청률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네네.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언니들은 너무 멋있으시다. 그쵸. 멋있어요.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는 12월 16일 월요일로 12월 14일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에 대해서 지금 가결이 된 상황이고요. 네네. 그 가결 관련되어서 집회가 이제 여러 차례 평일에도 열렸지만 제일 대규모로 열렸던 토요일 1차랑 2차 집회 등등을 보면서 저희가 좀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네. 이번에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보도되는 게 2030의 시위 참여율이 정말 높다. 여성의. 여성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와 대조되게 남성들을 봤을 때는 남성 안에서의 비율이 5060이 훨씬 많고 맞습니다. 특히 2030 굉장히 저조한 그런 반대되는 지표를 보이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 현상에 좀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집회 참가 인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네. BBC 코리아가 7일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예. 그 집회에서 20대 남성의 참여율은 전체의 약 3.3%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대규모 집회에 비해서도 확연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네네. 반면에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참가자 약 20만 명 정도에서 약 17.7%를 차지해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35,926명의 20대 여성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네요. 그렇죠. 네네. 저도 다른 통계를 봤는데 20대 여성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비슷하게 이제 모였다고 하네요. 확실히 좀 2030 여성들이 이제 언론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실제로 집회 현장에 갔을 때 네.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았다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2030 여성이 좀 주축이 되던 집회다 보니까 조금 기존에 우리가 사회운동 관련된 시위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그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 첫 번째로 좀 귀여운 천하제일 깃발 대회 네. 이런 현상이 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가지각색의 깃발들을 만들고 나와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네. 웃음을 자아내는 협회 명칭은 물론 좋아하는 동물 쿼카를 그린 깃발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쿼카 보호협회 깃발 제작자님의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귀엽죠. 성아름 씨라고 하는데요. 네. 시위를 나오는데 뭔가 필요한 요구 조건은 없다고 그냥 일반 시민들도 아이돌 팬도 무엇을 좋아하든지 나올 수 있고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도 저는 그냥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네. 전국 깃발 준비 못한 사람 동호회까지 네. 생기고 수습강에 A4용지 붙인 거였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이런 집회가 특정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이렇게 어딘가에 공식적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대거 참여하는 집회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에서 이게 되게 유의미한 네네. 어떤 문화 현상일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저는 그 큰 괄호 안에 내향인이라고 들어가 있는 그 깃발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진짜 재밌게 잘 만들어. 내향인 그리고 우측 하단에 아주 작게 네. 입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같은 너무 내향인으로서 또 얼마나 집에 있고 싶었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10분 공감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내향인들까지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또 그렇죠, 그런 그렇죠. 집회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국회 일대의 음식점 그리고 카페 등등의 이제 선결제하는 문화 그리고 그 곳곳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엄청 큰 생리대 팩을 이렇게 두고 가는 문화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의도 일대 카페에 이런 선결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도 뭐 여기 해놨으니까 드시고 가셔라 이런 안내글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카페 직원분 같은 경우에도 막 컵도 빌리고 원두도 여기저기 전화해서 빌릴 만큼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막 재료가 부족해서 못 받을 정도다라고 하시고 굉장히 또 점주분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시위에 참여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런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네네. 시위를 소상공인들이 싫어하신대요. 네. 그때 일대가 막혀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음. 그래서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상생이네요, 상생 맞아요. 진짜. 첫 집회 때 그러니까 며칠이었지? 7일. 7일을 살펴보면 이게 좀 젊은 여성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뭐 트위터 발이다라고 좀 볼 수 있었던 이유가 7일 집회 당시에 이제 남초 커뮤니티에 이 좌표들이 찍혔어요. 선결제 해놓은 좌표들이 찍혀서 여자들이 결제해놨단다. 그거 아스러 하자.
빼앗으러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어치워버리러 가자. 뭐 이런 좌표들이 여러 개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두 번째 집회 때는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본인이 좀 가능한 선에서 이렇게 선결제를 해서 여러 군데에 시민들이 또 쉬고 밥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문화가 좀 확산된 거라고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거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었었죠. 응원봉을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이런 80년대의 운동권 운동이 아니라 좀 K-팝이 주요 시위 집회 노래들로 플레이리스트로 쓰였었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도 살짝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회 앞 집회에서 이 많은 시민들을 묶어준 게 바로 K-팝 음악이었습니다. 네네. 로제 아파트나 에스파의 위플래시, 샤이니 링딩동까지 굉장히 다양한 노래들에 맞춰서 응원봉과 촛불을 흔들면서 떼창하는 그런 모습들이 새로운 집회 문화를 열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네네. 저도 사실 이 응원봉을 들고 나간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발광력도 좋고 오래 간다는 점에서 촛불은 꺼지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박근혜 씨 탄핵 집회 때 네네. 그 한 국회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얘기했대요. 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의 말에 LED 촛불이 등장했는데 그 말을 기억한 2030 여성들이 이제 응원봉을 들고 나오기 시작을 해서 네. 이렇게 응원봉이 하나둘씩 모여서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K-팝과 아이돌 팬들이 모였던 집회라는 점이 특이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나왔던 아이돌 팬들이 타고난 집회 재능꾼이었다는 사실. 그 어떤 분이 일단이라는 분이 트위터에 남겨주신 글을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돌팬 특징 생각해보니까 진짜 웃기네 라는 글이에요. 네. 빛나고 그립감 좋은 무언가를 소지 중. 길바닥에 밤새 있는 것을 잘함. 군중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능함. 모든 일정을 다 참여하고 싶어함. 인권 유린에 익숙. 집단적으로 구호 외치기를 잘함. 지속적인 서치와 그로 인한 빠른 소식 전달. 이거 완전 집회 재능충이야 라고 달아주셨더라고요. 모든 문장이 다 잘 맞네요. 맞아요. 집회와 굉장히 핏하다. 그렇다 진짜.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는 그런 돌판 콘서트를 많이 가는 친구여서 집회도 무조건 그 펜스를 잡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그냥 뒤에 서 있다가도 계속 앞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빈자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틈새를 진격의 쏙쏙 거인이야. 네. 거의. 그래서 제가 이제 합류할 때쯤이면 너무 앞에 와 있는. 그래서 진짜 재능이다. 이거. 진짜 이거 재능이다 생각했고. 저는 네. 저도 그 펜스 관련해서 잠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 7일 집회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사람들이 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투표를 그냥 종결시켜서. 근데 궁금해서 그냥 국회 앞까지 가봤거든요. 네. 저도 모르게. 네. 저도 모르게. 근데 진짜로 20, 30대 여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그냥 끝났는데 냅다 진격. 결국 펜스 앞에 그 여자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렬 펜스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열망?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국힘의원들 못 나가게 막았어야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출입구가 되게 많은데 국회의사당에 네. 그걸 이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제 친구들이 그걸 또 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출근길 퇴근길이랑 다른 점이 없다. 막 그쵸. 모든 가능한 문을 다 지키고 서 있는 그 점이. 맞아, 아이돌 맞아. 출퇴근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것도 신기했어요. 이상한 싱크로율 때문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이 6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회에 그 6개를 다 네. 지켰다는. 대단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돌 팬들이 이미 이 집회 참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아이돌 팬들도 그들의 투쟁의 역사가 있다는 건데요. 네네. 주요 아이돌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1020 여성이라서 제대로 대우하지도 않는 기획사,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는 아티스트,
폭력적인 경우 업체, 그리고 아이돌 팬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까지 맞아. 이런 투쟁의 역사를 가진 층이라는 거 음. 정말 이미 집회의 완성형이지 않았을까 싶었고 또 이번 집회에서 청년 여성이면서 페미니스트이면서 아이돌 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네네. 왜 이 분들이 이 정체성이 이렇게 두드려졌을까를 분석한 글이 있어서 신기해서 가져왔는데 네. 여성 페미니스트 아이돌 팬들이 트위터를 통해 민주의식을 길렀다? 이런 얘기예요. 네.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이라는 책에서 2030 여성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든지 안 하든지 페미니즘을 포함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높아졌다. 디지털 페미니즘을 거치면서. 그래서 그게 이번 집회를 2030 여성이 주도하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퀴어 돌로지의 저자 연혜원 씨가 네. 디지털 페미니즘 이후 아이돌 팬들도 팬이자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다. 아이돌 팬덤 내에서도 페미니즘적 문제로 갈등과 분열을 겪으며 성숙해졌다. 그간 페미니즘이나 소수자 이슈에 대해 축적된 자원이 이번 기회로 분출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비슷한 글을 봤었는데 정치학자 서복경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어떤 정보를 접했다고 해서 바로 이게 거리로 나가는 걸로 점프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내 경험 중에서 메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해시태그를 붙인다든지 탄원서에 서명을 하든지 기부를 하든지 이런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의 집단 행동을 많이 해봤어야 거리로 나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20대 초중반 여성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거리로 나가는 그 장벽도 좀 훨씬 낮은 편이라는 그런 재밌는 분석이 또 있었습니다. 오, 신기하다. 그러네요. 전 더불어서 그냥 이 K-팝을 틀고 응원봉을 든다. 이거를 언론으로 목격한 집에 있던 20대 페미니스트 아이돌 팬이 훨씬 더 접근성이 또 그 안에서 선순환적으로 쉬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0대 여성 그리고 페미니스트 아이돌 팬 이 세 가지 모두 일상생활하면서 입 밖으로 내면 굉장히 저지멘털하게 보는 정체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거를 표현하기가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전면에 자기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에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K-팝이나 응원봉 문화를 또 보고 나도 그럼 나가도 되겠구나. 내가 나로서 나가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선순환 구조적인 어떤 장점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현상적으로는 이번 집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의 또 역사가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싶습니다. 완전 있다. 완전히 존이다. 완전히. 지난 12월 8일에 팟캐스트 매불쇼에서 최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좀 최악이었어요. 최악의 사건. 진짜 올해 최악의 사건 중 하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집회에 갔었다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주된 연령층이 20, 30대 여성이었다.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 30대 남성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려고 한다. 여자분들이 집회에 많이 나온다.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서 여자 만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호스트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철학적이냐. 뭐 이렇게 오히려 신났네 아저씨가. 네. 오히려 한술 더 떴다는 이야기. 전 여기서 뭐 이 남성이 여성들을 도구로 보는 것 자체는 너무 익숙한 문화라서 차치하더라도 깜짝 놀랐다. 20, 30대 여성이 주된 연령층이어서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진짜 문제가 있어요. 상당 문제 있죠. 그 보말람이라는 페미니즘 출판사에서는 여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며 100번째 깜짝 놀라는 한국 사회라고 조롱을 했더라고요. 네네. 또 이거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사실은 20, 30대 여성들이 나왔던 정치적인 이슈들 20, 30대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던 시위 얼마나 많아요.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 2016년에 강남역 시위, 2018년에 해화역 시위, 2020년에 낙태죄 폐지 검은 시위,
2024년에 딥페이크 시위, 2024년에 동덕여대 시위를 비롯한 각종 여대 시위까지 네. 이 여성의 얼굴을 하고 일어났던 그 시위들이 정말 많은데 20, 30대 여성들은 항상 이렇게 정치적이었고 또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맞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깜짝 놀라니까 저는 또 페미니즘은 정치로 안 쳐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 정치가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라고 또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들. 언제까지 깜짝 놀랄 거임? 왜 이렇게 나약해? 맞아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시비를 걸어보자면 네. 20, 30대 여성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깜짝 놀랄 거였으면 네. 지금까지 뭐 20, 30대 남성들은 시위를 한 적이 있었나? 그렇죠. 정치적이었던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더불어서 그 투표율도 사실 여성이 더 높단 말이죠. 17대,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6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앞지르고 있다. 30대에서 60대 이상에서 남녀 지지율 역전 현상은 2017년 대선에서 주춤한 반면 20대만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20대가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거의 6%포인트 앞서 30대 여성과 함께 가장 큰 격차를 벌린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0 여성들과 남성들의 투표율 차이가 다른 세대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미 투표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행위에서부터 여성들이 참여율이 더 높은데 네. 네. 뭐 도대체 어떤 정치 참여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남자가 많아서 이런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왜 정치 참여가 여성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기성세대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나 싶은 면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젠더 갈라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정확히 팩트를 짚어보자는 거죠. 그렇죠. 20, 30대 여성이 지금까지 항상 정치적이었다. 이 시위, 이 집회가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아이돌 문화, 응원봉, 케이팝 이런 거 얘기했지만 사실 케이팝이나 응원봉 때문에 사람들이 신나서 파티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20, 30대 여성들이 지금까지 그 코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극적인 어떤 정치 행동들, 뭐 청원을 한다거나, 뭐 해시태그 총공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정치 행동들도 항상 많이 해왔었고, 시위도 많이 조직을 해왔었고, 정치적인 주체였다라는 점을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맞습니다. 또 생각나는데 그 불매운동 또 진짜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맞죠. 저희는 못 먹고 못 쓰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남양, SBC, 네네. 뭐 CD. 그런데 이런 것들 또한 어떻게 정치 참여로 보지 않는가라는 그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맥락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면 네네. 또 아름다운 시국선언문이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국 296개의 여성단체 그리고 시민 1726명까지 개인으로 이름을 올린 여성계 시국선언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해보자면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부정의와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서서 맞서 싸워왔다. 여성인권 3법 제정, 여성할당제 도입, 호주제 폐지, 미투운동과 디지털 성폭력, 의제화까지 성평등한 관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그 내용을 진전시켜온 주체이다. 뿌이뿌이뿌이다. 진짜 완전. 매엄이다 진짜. 진짜 멋있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이 가슴이 뻐렁치는. 네. 그러니까 성평등한 관점으로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시켜왔다. 그래. 이게 맞는 건데 그래. 페미니즘 이슈? 그냥 젠더 얘기 아니야? 또 저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열받네 또. 아무튼 가슴이 뽀렁치는 연설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굵직한 또 운동뿐만 아니라 대학생 여대생들 사이에서
계속 이런 운동들이 지속돼 왔었는데 네. 특히나 박근혜 탄핵에 기여했던 2016년도 이화여대 미래라이프 대학 신설 반대 시위가 좀 떠올라요. 네. 이때 학생들이 농성 중 1,600명의 경찰이 투입이 되어 진압이 됐던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습니다. 그 맞아요. 이제 영상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퀴어 퍼레이드라든지 특히 이번에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서도 다만세가 계속 불려왔는데요. 이번에 집회에서도 상당히 놀라웠던 게 탄핵 가결이 되자마자 다만세가 울려 퍼졌어요. 맞아요. 이런 맥락에서 좀 봤을 때 이 다만세가 가지는 여성 운동의 어떤 심볼 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번에 탄핵 집회의 메인이 되고 5060 남자 아저씨들도 다만세 가사 외우기에 몰두하고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다시 만난 세계 가사를 읊으면서 눈물을 머금기도 한 이런 걸 봤을 때 이 여성들의 운동가요, 소수자들의 운동가요의 의미를 또 빼앗기는 것 아닌가, 여성 운동 역사가 또 지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논란이 좀 되고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노래의 주인 뭐 없죠. 어디서만 불러야 되고 뭐 그쵸. 이런 특정한 한계 지점은 없지만 우리가 이 다만세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고 이게 너무 제일 넓은 원의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대부터 70대까지 모일 수 있는 이 민주주의에만 해당되는 그런 식으로 갑자기 너무 확장돼 버린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게 아이즈 매거진에서도 음. 국회 앞을 가득 메운 인파 그들이 함께 부른 다시 만난 생이 하면서 올라왔어요. 네. 며칠 전에. 네네. 근데 그 댓글에도 그 8년 전에 이대생들이 폭력 진압 전에 다만세 부르는 영상이 바이럴이 됐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고 그때 이 댓글 남겨주신 분은 13살이었는데 13살의 나는 정말 그게 우스운 건가 생각했는데 그 외침이 이렇게 커졌구나라는 댓글을 실제로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때는 조롱하고 지금은 완전 다 같이 대표곡이 되었고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그게 울림이 있었던 이유가 음. 그 문화와 그 음악을 공유했던 이들끼리의 유대감이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녀시대의 그 정신, 그렇죠. 소녀시대 그 여자들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네네. 여성으로서 맞아.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라고 맞아. 이야기하는 주체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맞아. 혹은 소수자였기 때문에 이제 울림이 있었던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맞아요. 다만 약간 지금은 사실 그 용도가 달라졌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전 느껴져요. 왜냐하면 집회 참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운님 아까 말씀하신 10대부터 70대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그 민주주의 수호자들에게 이 노래의 출처가 명확히 각인됐잖아요. 뭐 젊은 여성들에게 이 노래가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이상향의 의미를 가지는구나라는 걸 전 국민이 좀 알게 된 거죠. 이게 새로운 민중가요기도 하지만 새로운 민중가요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집회 참여자들의 중심이 20, 30대 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게 또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다만세를 부를 거면 성평등 민주주의에도 관심을 가져라. 이 노래를 부르고 그렇지. 눈물 흘렸던 모든 집회 참여자들아, 정청래야, 우원식 의장,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더 알았으면 좋겠어. 모를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리고 그 14일 가결되고 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90분 중에 맨 마지막에 갑자기 다만세의 가사를 흘려보내거든요. 네. 근데 가사를 정중앙에다가 그라데이션으로 빛으로 막 달려가는데 빛이 갑자기 개 커졌다가 갑자기 거기에 막 노란색 표시해놓고 전 그거 좀 솔직히 좀 가관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인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각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행동에도
실천에도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우리 다만세를 먹튀하지 말아달라. 아 맞아. 이런 먹튀, 생각이 좀 먹튀, 드는 맞아. 것 같긴 해요. 그건 그렇네요. 네, 진짜. 뭐 이런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뭐 80년대 민주항쟁,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계속 외쳐왔던 그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표되는 그런 운동의 역사에서도 여성은 언제나 있어 왔고 언제나 참여해 왔다, 투쟁해 왔다 라는 것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1980년 5월에 광주를 보면 이 여성분들이 참여했던 방식에 대해서 이미지가 주먹밥으로 기억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 이 5월의 주먹밥은 민주항쟁 당시 광주 공동체가 실천했던 나눔의 가치를 상징한다. 하지만 5.18 여성은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준 미담의 주인공으로 40년 동안 박제됐다. 여성의 이미지가 주먹밥에 고착되고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그 주먹밥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5.18에서 여성이 주먹밥으로만 기억되는 것은 당시 광주 여성의 역할과 주체성을 한정 짓는다는 것이다. 5월 광주의 여성들은 헌혈운동과 가두투쟁을 시작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그러면서 되게 여성분들이 했던 운동의 일종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었던 이 칼럼에서. 이런 것처럼 민주항쟁에서도 여성들이 분명히 그 전선에서 네. 운동했던 역사가 있는데 조금 더 그 고착화된 여성의 이미지였던 주먹밥, 뭔가 따스한 밥을 온기를 만들어서 만들어준다. 이런 거에 고착되어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이 2030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운동의 역사에 존재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이렇게 좀 가시화될 정도로 우르르 몰려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 이유는 좀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네. 여성들이 받는 핍박,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특히 윤 대통령, 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윤석열 씨. 네. 윤석열이 네. 대선 후보 시절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걸 저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라고 언급을 해서 여성계는 그때부터 아유 큰일 났다라는 그런 우려와 비난을 산 적이 있었고요. 네. 윤석열이라고 해야 되겠죠? 윤석열이 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반페미니스트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네. 20대 남성들의 그 치졸한 어떤 열등감과 그 여성을 묻겠다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동력을 삼아서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여성신문 신다인 기자에 따르면 취임 후 불과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성폭력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용어에서 여성과 성평등 삭제 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지가지 한다 진짜.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채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폭행에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고 네. 지난 11월에 경남 진주시에서 그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 편의점 맞아요. 네, 쇼컷을 한 여성을 폭행했던 사건도 있었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이 정부의 용인하는 그 태도. 그래.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맞아요. 여성 혐오를 용인하는 태도 때문에 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거라고 봐도 무리가 무방하죠.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까지 축적이 돼서 터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7일에 촛불 집회에 나왔던 신모 씨가 기사를 통해서 전하기를 이전부터 윤석열 정부의 안티페미니즘적 정치에 문제를 갖고 있었다. 한국에서 여자가 안전하게 있을 수 없다고 계속 느껴왔다. 그런데 결국 계엄까지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다 저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사람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계엄까지 하는구나. 그래. 그래서 이제 다들 20, 30대 여성이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진짜
이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난 그 기간 때 그런 일상적인 불안감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성으로서 가지게 되는 본능적인 불안?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아, 저 약간 조금 딴 얘기인데 네네. 이준석이 사실 이 앞잡이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대남들의 표를 싹 끌고 모아서 완전히 안티페미니즘으로 갈라치기를 한 전략적으로 이제 그 전략을 세운 사람이 이준석이었는데 최근에 이 탄핵 직후에 이준석이 자기의 대선 나가고 싶다라는 말을 흘리면서 자기는 윤석열을 처음 본 날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저격 막 인터뷰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이준석 걔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아 갑자기 짜증나네. 갑자기 짜증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지금? 생각나서? 네. 아니 이 앞잡이 짓을 걔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뭐 하나 또 해보려는 사람들이 참. 아 정말 비열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 시위 현장에서의 여성 혐오들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겪어왔다라고 맞아요. 볼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다가 최영미 시인 그 아시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네. 그 고은 시인 고은에 대해서 미투 운동을 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의 산문집 아무도 하지 못한 말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운동권 시절 종로 일대 대규모 시위에 참가한 후 남자 동기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에 깨어나 보니 Y가 내 몸을 더듬고 있었다. 지렁이 같은 손이 옷 속을 파고들려 하자 벌떡 일어나 앉았다. 벽에 기대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80년대가 여성들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했는지 말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민주주의라는 게 너무 대의라서 맞아. 여성들의 이런 성추행 혹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쉬쉬하라고 강요했고 맞아. 지금 우리 대의를 지금 이루어야 되는데 나중에 나중에 항상 뒷전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고 그 맨 처음에 메인님이 말씀해주신 매불쇼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50대 여성으로서 화염병에서 응원봉으로 40년 동안 집회 문화와 시민의식은 이렇게 발전했건만 남성의 여성에 대한 사고방식은 조금도 진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진짜. 40년 전에도 그랬다. 운동권 내부에서는 성추행이 빈번했고 외부 집회에서는 정경들이 여대생들의 함성을 애기 목소리로 따라하거나 연락처가 담긴 쪽지를 던지곤 했다. 화나고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우리의 항의에 그때도 진보 진영의 남성은 지금과 똑같은 말을 했다. 별뜻 없이 한 것이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그럽게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빈번했던 여성 혐오가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페미당당의 신미섭 활동가님이 12월 7일에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 발언한 경험에 대해서 또 칼럼을 작성하셨더라고요. 네네. 박근혜 탄핵 때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여성 전체를 모욕하는 경우도 많았고 혼란을 틈탄 성추행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줄리계엄이다. 대통령 옆에서 술을 먹이고 조종한 것이다 라면서 윤석열보다 김건희, 영부인 김건희를 더 욕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그 김건희 씨가 술집 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있잖아요. 네. 줄리라는 가명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이런 소문을 입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본인이 들은 바를 또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이 신미섭 활동가님이 12월 7일에 공개 발언을 하시고 그 바로 7일 후 그 다음 주 14일 시위에서 시위 시작 전에 다 같이 어떤 선언문을 낭독했다고 해요. 오, 몰랐어요.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이라는 선언문인데 함께 약속합시다. 1번, 서로가 서로의 광장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갈 민주주의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2번,
민주주의는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연령, 국적 등 서로 다른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3번 집회 발언 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4번 특정 대상에 대한 욕설이나 차별, 혐오, 외모 평가 발언 없이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연설을 하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 신미섭 활동가가 연설 그 공개 발언 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다 같이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차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였는데 바로 그 일주일 후에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했다는 것이 되게 또 의미 있었고 20, 30대 여성이 주축이 된 시위여서 더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현상에서 이면 또 이유 이거를 차례대로 분석하다 보니까 결국 이 민주주의의 의의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 가결이 됐죠. 물론 헌재의 그 판결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윤석열 탄핵 그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거 우리가 탄핵 가결이 됐다고 해서 기뻐하고 승리다라고 외칠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 우리가 그 넥스트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논의가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 그 탄핵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표출해 주셨잖아요. 대자보든 뭐든 시국선언문이든 네. 그 중에서 정말 조금 눈에 들어왔던 자보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학과 이사학번 김리아님이 쓰신 계엄이 새삼스러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이렇게 띵가뽕하고 띵가뽕? 네. 학교의 비민주적 행태에 저항하는 동덕여대 학우들을 폭도로 몰아가는 사회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하는 장애인을 방패로 뭉개는 사회에서 딥페이크를 포함한 젠더 폭력에 분노하여 목소리를 낸 여성들을 페미로 낙인 찍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노동을 멈춘 노동자들에게 출근을 종용하는 사회에서 피 흘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의 시민들을 빨갱이라 비난하는 사회에서 그리하여 결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에서 계엄 이전 우리는 정말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던 것이 맞습니까? 띵가뽕 띵가뽕 띵가뽕. 계엄이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어 있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소란스러운 나날들이 지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환호하지 마십시오. 이 혼란이 지나고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지겠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반도 역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투쟁하리라 다짐한 여러분들께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계엄이 새삼스러우십니까? 라는 대자보였어요. 진짜 명문이다. 소름이 돋아요. 네네.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분이 언급하셨던 뭐 동덕여대 사건이라든지 뭐 노동조합의 파업 문제라든지 되게 다양한 이슈들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런 모든 거를 결국 우리가 안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사회를 함께 생각하는 거, 그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한 명의 악한 개인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이후에 확실하게 다른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렇죠. 그런 책임의식과 네네. 맞습니다. 기뻐하는 건 기뻐하되 네네. 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동덕여대 시국선언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우리는 언제나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오늘도 그 많은 날 중 하루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외쳐보자.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니 그 좀 더 나를 떠나서 공동체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을 해야지만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 뭐 사람의 뇌 구조가 원래 자기 자신만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남을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나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마더 테레사는 아예 지구촌까지 된 거죠. 그 나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네네. 저희도 그 나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사실 보는 세상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살기 너무 바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그렇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뭐 이번 계엄을 계기로 하나 좋아진 거는 민주주의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고 맞아요. 그걸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레슨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맞아요. 지금 앞으로의 이런 전국들이 좀 더 좋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러길 소망합니다. 예, 네, 예. 진짜 소망합니다. 예. 내년에는 조금 더 즐겁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2024년 연말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다들 놀라셨을 텐데 예. 특히 20, 30대 여성분들께만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수고 많으셨다고. 왜 이렇게 또 배제 정치를 하시는 죄송해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는 또 저희 얘기를 하는 팟캐스트니까 그래요. 네. 타겟 청취층한테 전하는 말이죠. 이번 집회 주역에게 공을 돌려야죠. 그래도. 네네네. 예. 다른 분들도 다 수고 많으셨고 네. 특히 저희 친구들, 저희 또래 친구들 수고 많으셨다. 많았다. 네. 저희가 그럼 이번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네. 좀 생각난 팝업 되는 그런 추천곡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무엇이죠? 바로 다만세. 다시 만난 세계. Into the World. 다만세를 쓸 거면 저희처럼 장황하게 40년 동안 여성운동의 역사를 얘기하라고요. 희미한 빛으로 달려가 바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요. 팟빵,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연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자 12월 28일 오후 9시에 Blind Movie Night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같이 왓치 파티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저희와 함께 따스하게 수다스럽게 연말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놀러 오셔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팟빵 공지사항에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윌 비